자,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2017년 4회 일반기기사 필기 재료각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길이가 L인 양단 고정보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중앙점 집중화 중 P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딱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 이제 양단 고정보 그리고 중앙점에 집중화 중 P 이렇게 돼 있죠. 자, ABC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제 RA, RB 그리고 모멘트 발령 모멘트 MA 그리고 MB 그리고 마지막에 델타 맥스. 자, 요거까지 다 아시면 됩니다. 요 양단 고정보 집중화 중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요 C점에 모멘트가 8분의 PL이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문제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의 처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보호 그림에서 그냥 이렇게 BMD를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삼각형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분의 L 지점 그리고 4분의 3L 지점 여기서의 이 처짐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구하려면은 SFD, BMD는 물론이고, 자, 보의 처짐 공식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한 세월입니다. 1번 푸는데 뭐 한 10분 걸려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델타 맥스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델타 맥스보다는 요 처짐이 덜 꺾일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192 AI분의 PL 3승보다 작은 거 해서 그냥 답 1번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굳이 막 이렇게 길게 푸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실수의 가능성도 많고 1번부터 막 10분 정도 걸려서 풀게 되면 뒤에 가서 쫄립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문제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자, 길이가 L인 웹8보 나왔죠? 자유단에 집중화 중 P.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 한번 적어보죠. 자, 왼쪽 그림에서 길이가 L인 웹8보 이렇게 해서 집중화 중 P가 B에 작용할 때 자, RA 그리고 MA 알아야겠죠? 그래서 RA는 P, MA는 이제 PL 그리고 요 세타 맥스는 어디서? 자, B에서 이렇게 꺾인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세타가 2EI분의 PL 제곱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델타 맥스가 B에서 작용하는 델타 3EI분의 PL 3승이다. 그리고 요 웹8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지지보도 마찬가지고 정정보죠. 정정보에서는 SFD, BMD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처짐 물어봤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사각 단면의 상승 모멘트를 물어봤죠? 자, 상승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상승 모멘트의 정의는 일단 기호는 IXY 이렇게 쓰고 자, 요 XY의 곱을 이제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거죠. 자, 뭐 잘 감이 안 오죠? 실제로 뭐 이거 정의는 알아만 두시고 뭐 우리가 뭐 직사각형의 뭐 상승 면적을 구해라, 상승 모멘트를 구해라 이런 거 외우지 않았을 겁니다. 자, 상승 모멘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 거, 뭐 사각형 이렇게 대칭이 되죠? 자, 삼각형 대칭이 되고 뭐 사다리꼴도 이렇게 대칭이 되죠? 이렇게 한 개의 축이라도 이제 대칭이 되게 되면은 요 상승 모멘트는 0이 되게 됩니다. 기사 필기 시험에서는 요 상승적이 0이 아닌 걸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 평행축 정리를 하실 때도 요 원래는 이제 IXY의 요 중심에서의 요 XY, DA 상승 모멘트를 먼저 구해야 되지만 항상 거의 0이었습니다. 따라서 요 면적 곱하기 요 AB. 자, AB는 여기까지 이제 옮겼다고 했을 때 여기가 A, 자, 여기가 B입니다. 요 A 면적 곱하기 AB다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AB가 지금 2분의 B 곱하기 2분의 H죠. 자, 여기에 면적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면적은 BH죠. 그래서 4분의 B제곱 H제곱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은 답은 1번입니다. 자, 상승 모멘트에서는 요 정의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항상 요 평행축 정리는 면적 곱하기 AB다.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중공원통에 이렇게 작용했을 때 압축 응력 구하는 거죠. 자, 시그마는 그냥 A분의 P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중공원일 때는 이렇게 작은 원은 D1으로 큰 원은 D2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해서 뭐 답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답을 계산해 보시면 7.07 메가파스칼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두께는 10mm면 얇죠. 딱 봐도 원통형 압력 용기 문제네요. 자, 이거 봤을 때 자, 시그마1, 시그마2 딱 생각나시면 됩니다. 자, 원주응력을 시그마1 그리고 축방응력을 시그마2라고 그러죠. 자, 그림에서 어디가 어딘지 아셔야 되죠. 자, 위쪽으로 가는 게 이게 원주응력 시그마1이고, 자, 오른쪽 왼쪽 자, 축방향이죠. 시그마2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문제에서 축방향 응력을 물어봤죠. 시그마2를 구하시면 됩니다. 답을 계산해 보시면은 그대로 뭐 어려운 거 없죠. 75 메가파스칼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축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동력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최대 전단 응력 나왔죠. 요거 두 개. 자,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여기 모터의 동력이 50kW입니다. 자, B에서는 35를 먹어요. 35kW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자, C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15kW를 먹겠죠. 그러면은 요 AB 구간에는 얼마만큼의 동력이 걸릴 것인가 했을 때 35kW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아닙니다. 여기서 50을 받아야 여기 B가 35kW를 먹고 15kW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0이 되겠죠. 요 AB 구간이 35kW로 계산하시면은 답이 틀릴 겁니다. 축에서는 모터에서 나온 그대로가 먼저 나가고 축을 따라 나가고 기어에서 먹고 그 다음에 뱉은 만큼 또 가서 C에서 먹고 0으로 떨어진다. 요것만 아시면은 이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게 지금 최대 전단 능력이죠. 가운데식 보시면은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T가 필요하죠. ZP는 압니다. 자, T가 필요한데 요 T는 첫 번째식 동력식에서 T를 구할 수가 있죠. 해서 먼저 동력식에서 T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최대 전단 능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동력도 최대로 걸리는 곳에서의 요 TAB, 토크 AB를 구하는 겁니다. 해서 795.77 뉴턴 그리고 비터 전단 능력 타우 맥스는 ZP분의 TAB 해서 그대로 구하시면은 32.42 메가파스칼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봅시다. 자, 두 평면 응력 상태의 합에서 최대 전단 능력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 문제는 딱 봐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니까 모어의 원이죠. 자, 모어의 원 딱 생각나시면 됩니다. 자, 모어의 원 그리려고 보니까 이 문제 굉장히 쉽죠. 1축 단축 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축 응력에 대해서 모어의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문제 아직 풀지 않았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시그마에 대해서 단축 응력에 대해서 모어원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거는 쉽죠. A는 제로, B는 시그마, C는 뭐 당연히 2분의 시그마겠고 R도 당연히 2분의 시그마일 겁니다. 그러면 타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타우는 R 사인 2세타 혹은 이제 2분의 시그마로 바꿔서 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2시그마 제로 이거는 인장이고 3시그마 제로 이건 압축이네요.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실 때 보면은 자, 요게 요만큼 이렇게 돌아갔어. 세타만큼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이제 45도 축에서부터 또 잰 거에 이렇게 세타만큼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의 왼쪽 거의 각도와 오른쪽 거의 요 총 각도는 45도만큼의 차이가 난다.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거를 세타 그리고 이거 오른쪽 거를 세타 다시로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타우1 그러니까 왼쪽 거에 대해서 전단 능력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은 자, 2분의 시그마 사인 2세타인데 시그마가 지금 2시그마 제로 이렇게 돼 있죠. 해서 이렇게 나오고 타우2는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세타와 세타 다시의 관계식. 자, 세타 다시는 세타 플러스 45도다 해서 이제 세타로 이제 변수를 통일해 줍니다. 그러면은 세타 2세타 플러스 90도가 돼서 요거는 이제 삼각형 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2세타로 변하죠. 자, 타우 토탈을 계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A 뭐 사인 알파
플러스 b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쓰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에다가 뭐 사인 알파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삼각형 나온다. 여기서 뭐 알파 요거 구하는 것까지 고등학교 때 다 했죠. 아무튼 요 이제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타우 토탈에 대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2분의 루트 13 시그마 제로 곱하기 사인 2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최대 전다 능력은 몇이에요? 자, 요 앞에 있는 요 상수, 요 앞에 있는 상수가 이제 최대 전다 능력이 되겠죠. 해서 2분의 루트 13 시그마 제로 답을 찾아보시면은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블록 A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힘, P는 얼마인가를 이제 구하는데, 자, 뮤를 지워진 거 보니까 이제 마찰력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힘의 해석만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봉과 그 주변에 있는 힘의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먼저 여기를 A라고 할까요? 여기를 이제 B라고 하고, 자, A라고 했을 때 여기는 반력이 하나 생길 겁니다. 자, RA. 자, 그리고 요 모멘트 BA. 자, 요게 이제 얼마일까요? 자, 요거는 0입니다. 왜냐면 요게 이제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모멘트를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모멘트는 제로. 그리고 요 A에 의해서 위로 이제 받는 힘. 그러니까 봉이 위로 이제 지지받는 힘. 해서 F. 그리고 맨 끝에 B점에서의 10N. 자, 힘은 요 세 개가 끝이죠. RA, F, 10N. 하나의 개를 잡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해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힘 평형. 첫 번째는 힘 평형, 두 번째는 모멘트 평형. 그리고 요 나온 F를 가지고 이제 마찰력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힘 평형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변수는 두 개인데 요게 대한 식이 없죠. 자, 이 식은 못 씁니다. 자, MA에 대해서 한번 이제 모멘트 합을 구해 보니까 여기서는 식 하나, 변수 하나죠. 그래서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위로 작용하는 봉의 위로 작용하는 요 F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 A가 밑으로 받는 요 F랑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요 마찰력을 구하실 때는 물체에 작용하는 요 합력이 0보다 커야 움직일 수 있겠죠? 마찰을 극복하고 해서 뮤 F가 이제 P보다 크다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12N. 그러니까 P가 12N 이상이어야 움직인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보죠. 최대 굽힘 모멘트를 받고 굽힘 응력을 하고 정사각 단면의 한 변의 길이 물어봤죠. 자, 이 문제는 굽힘 응력 문제죠. 시그마 B는 Z분의 Mmax다. 요 한 변의 정사각형의 길이를 뭐 A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Z는 6분의 A 3승이고 여기에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기의 솔브 기능 이용해서 푸시면은 9.3cm.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탄성선에 대한 곡률 반지름을 물어봤죠. 자, 곡률 반지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곡률은 기호로는 스몰 k 이렇게 쓰고 뭐 카파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2i분의 m. 자,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곡률에 대한 거. 자, 그리고 곡률 반지름은 자, 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요거를 그냥 외웁니다. 그냥 곡률 반지름 로는 n분의 2i다 이렇게 이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실 때 두 번째 줄에서 구하실 때는 계산기 솔브 기능으로 하셔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는 곡률 반지름은 26.04. 자,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자, 단순 지지부에서 반력 RA. 자, 이 문제는 그냥 힘의 해석 문제네요. 자, 힘의 해석을 그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힘의 평형, 시그마 F는 제로다 해서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해서 식 하나가 나오고, 자, 모멘트 평형, 시그마 MA. 자, A에서의 모멘트를 0으로 잡을게요. 자, 하면은 요렇게 가는 게 플러스입니다. 자, 요 4kNm 요렇게 가니까 당연히 플러스고, 자, RB에 의한 것도 요렇게 가니까 당연히 플러스죠. 자, 요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습니다. 해서 답을 계산해 보시면은 RB는 마이너스 0.4N이 돼요. 위에서 이제 구한 식 여기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해서 RA는 10.4N. 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자, 요 문제 좀 쉬워 보이는데 정말 계산이 정말 더럽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걸 보셨다면은 도중에 풀다가 뭔가 답이 좀 숫자가 더럽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바로 그냥 패스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문제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허용 구피 목력을 물어보고 단면의 지름을 물어봤죠. 자, 해서 시그마 b는 z분의 m. 자, 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멘트가 얼마인지 모르죠. 해서 모멘트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웬만한 그냥 알고 있는 암기하는 상황이 아니죠. 해서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SFD BMD를 먼저 그려봐야 되는데 SFD BMD를 그려보려면 먼저 여기 힘의 해석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해서 첫 번째로는 힘의 해석을 먼저 하고, 자, 두 번째로는 자, 모멘트, 자, 왼쪽 점에서의 모멘트 점을 구해서 RA와 RB를 구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모멘트 맥스가 나오는 지점을 SFD BMD를 통해서 구할 거고, 네 번째는 시그마 B는 Z분의 Mx다 해서 요 Z에서 이제 단면의 지름을 구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단계는 시그마 F는 제로 해서 이제 RA, RB 공식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는 모멘트 A에서의 모멘트는 제로다. 자, 여기 힘 구하실 때 왼쪽 이제 보그림 보시면은 요 분포하중은 항상 집중하중으로 바꾼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모멘트 평형을 구해보시면은 RB는 6.25 뉴턴이 나오고 RA는 따라서 이제 식에서 여기 대입을 하시면은 18.75 뉴턴이 나옵니다. 자, 모멘트 맥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SFD, BMD를 다 그려봐야 되고, 자, SFD를 먼저 그려봤을 때 요것처럼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요 모멘트 맥스를 딱 구하려고 보니까 자, 여기 요 면적과 같게 되겠죠. 자, 여기 점이 요 면적과 같게 되는 겁니다. 해서 요 면적을 구해보시면은 요 2분의 1 곱하기 18.75 곱하기 0.375 해서 모멘트 맥스는 3.52 뉴턴 미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다 한 거죠. 허용 구피 목력에 대해서 요 단면의 지름 구하기 위해서 Z분의 M 요 공식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용 구피 목력 식에 대입해서 이제 풀어보시면은 D는 4.48mm 해서 답은 이제 4.5 3번입니다. 자, 13번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수평이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 알루미늄의 봉의 처짐량 그리고 요 강봉의 봉의 처짐량 요게 같아야 이제 수평이 되겠지. 그러면 델타, 자, 처짐량 델타는 A분의 PL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그대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보면은 두 개의 처짐은 같다. 그리고 요 처짐식을 A분의 PL 이렇게 썼는데 지금 A는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P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없애면은 안 됩니다. 자, 요 A분의 P를 따로 그냥 응력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자, 강봉에 작용하는 응력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A를 없애면은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2AL 그리고 2S. 자, 요거는 3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은 70MPa.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축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바깥지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공축이네요. 자, 축에서 나올 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동력 그리고 허용 비틀림 응력, 자,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해서 요거 그대로 이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T를 구하기 위해서 동력식 P는 T 오메가를 한 거예요. 자, 오메가 구하실 때 보면은 지금 각속도가 40 레볼루션 퍼 세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 회전당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면은 라디안 퍼 세컨으로 바꾸면은 2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40 곱하기 2파이에서 T는 477.46 뉴턴 미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축의 허용 비틀림 응력식, 자, 타우는 ZP분의 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솔브 기능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자, D1은 0.04189 미터 혹은 이제 41.89 mm가 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솔브 기능 안 쓰고 막 계산하려 그러면 엄청 빡세겠죠. 솔브 기능 꼭 쓰세요. 자, 15번입니다. 자, 요거는 단면 축에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할 때 단면의 임의의 위치예요. 자, 요거는 뭐 최대 비틀림 그리고 ZP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자, 전단 응력의 요 기본식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적어보죠.
자, 축 내에서 비틀림 응력, 자, 타우 R 이렇게 하면은 IP분의 T 곱하기 R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요 IP라는 거는 극단면 2차 모멘트고, 요 문제에서는 I0라고 나와 있죠. 해서 요 I0 넣고 T 그리고 R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은 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번 볼까요? 물체에 가해진 외력에 제거되는 동시에 원형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자, 4번이죠. 딱 봐도 뭐 4번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길이가 L인 균일 단면 막대기의 굽힌 모멘트 M. 자, 저장된 탄성 변형 에너지를 물어봤죠. 탄성 변형 에너지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중, P, 그리고 모멘트, 그리고 비틀림.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레질리언스라고 부피분의 요 탄성 에너지,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하중, 모멘트, 그리고 비틀림에 대해서 공식을 다 써봤는데요. 자,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밑에 분자랑 분모랑 요거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모멘트에 대한 탄성 변형 에너지를 물어봤죠. 자, 해서 요거를 2EI분의 m제곱L 요걸 찾으시면은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3번은 2A는 자, 하중에 의한 탄성 변형 에너지 요 이제 분모에 있는 겁니다. 자, 18번 봅시다. 자, 이 문제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직경의 감소량을 물어봤죠. 직경의 감소량을 알려면은 일단 지름은 알고 있으니까 지름 방향의 변형률 엡실론 다시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자, 포화송비, 자, 이 엡실론 분의 엡실론 다시 해서 구하죠. 근데 요것도 이제 지금 모르고 있죠. 변형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시그마부터 A분의 P는 이 입실론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먼저 이렇게 풀고 두 번째로 포화송비, 그리고 세 번째로 직경의 감소량, 저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력에 관한 식. 자, 요거는 세트로 외우라 그랬죠. 시그마는 A분의 P 그리고 2 곱하기 엡실론 해서 요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등식으로 해서 풀으시면은 엡실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2.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없고요. 두 번째는 요 포화송비를 이용해서 엡실론 다시를 구하시면은 0.6366, 자, 단위는 없고, 변형 후 직경의 감소량, 자, 람다 다시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직경 곱하기 변형량, 변형률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0.0000128m가 나옵니다. 요걸 이제 밀리미터로 바꾸시면은 0.0, 그러니까 두 번째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1이 나오는 0.0128, 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봅시다. 자, 단면적을 이렇게 주고 이제 장주의 길이가 2m라고 할 때 세정비를 물어봤죠. 먼저 세정비의 정의를 한번 써보죠. 자, 세정비는 R분의 LK다. 자, R은 회전반 지름, 그리고 LK는 유효 길이, 장주의 유효 길이라고 합니다. 자, 유효 길이는 이렇게 이제 양단 회전단일 때는 요 L, 자, LK가 L, 그러니까 지금 2m로 나와 있죠. 요거랑 같습니다. 요 나머지 이제 총 4가지 경우가 있죠.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요 유효 길이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회전 반지름은 R, 자, 루트 A분의 I 민, 자, 단위는 미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는, 자, 밑에가 미터 제곱, 위에가 이제 미터 4승, 해서 루트를 씌워보면은 미터가 나오도록 요 I 민,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가 먼저 올라간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R을 계산해 보실 때 루트 A분의 I 민 하실 때 이제 요 I 민을 구하실 때는, 자, 공식이 12분의 BH 3승이죠. 여기서 I 민이 나오려면은 요 B가 20cm여야 되고 요 H가 이제 10cm여야겠죠. 그래야 이제 최소 단면 계수가 나올 겁니다.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0.0289m가 되고, 자, 요거 가지고 람다 세정비를 구하시면은, 자, LK는 L이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69.20 세정비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은 69, 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자, 이 문제는 딱 봐도 열응력 문제죠. 열응력 정의 먼저 알아봅시다. 자, 시그마 t는 2알파 델타 t. 자, 이렇게 구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면적만 곱해주면은 이제 힘이 나오겠죠. 오른쪽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그냥 쉽게 나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까지 해서 재료학은 마쳤고요. 난이도가 한 중 정도에서 이제 중상 정도이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21번 연력학부터 이어가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